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면접 뒤집기로 합격을 한 합격생입니다. 저는 초수 때 최탈의 아픔을 겪고 재수 때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재수 때는 3개월간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하였는데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초수 때 올인을 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수 때 공부법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말씀드리고 또 재수 때 학습법, 또 2차 공부 방법, 멘탈 관리법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수 때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상반기 때 노량진에 가서 임수진 교수님의 직강을 들었습니다. 처음 직강을 들었을 때는 임용이라는 시험이 무슨 시험인지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교수님의 커리큘럼을 따라갔었습니다. 학원에서 구해준 스터디를 활용하였고 암기 카드를 외우는 식으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암기 카드는 교수님이 기출 위주로 중요한 것을 내주시기 때문에 상반기 동안 이를 외운다면 하반기에 좀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난 후 기출 분석이라는 반이 들어가게 됩니다. 기출 분석은 매우 중요한데요. 기출만 출제한 것을 다 맞춰도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와사키라는 질병이 출제되었다면 그 문제의 정답을 맞추는 것이 아닌 지문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그 관련된 증상이나 간호법 등을 모두 암기하는 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우리 시험이 논술형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외울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출에 나온 것 위주로 중요한 것을 먼저 암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상반기에 따로 휴식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초수 때 합격을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쉬거나 따로 놀거나 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이 하반기 때 더욱 중요한 만큼 상반기에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쉬시라고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하반기 때 공부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반기 때 슬럼프가 왔었습니다. 저는 슬럼프가 멘탈이 약한 사람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공부에 탄력을 잃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때 교수님께 상담을 요청하여 저의 상황을 말씀드렸고 교수님은 잠시 쉬어가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길게는 못 쉬고 한 3일 정도 쉬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쉬고 나니까 이후 학습을 하는데도 탄력을 얻어 더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슬럼프가 왔을 때 고민하시지 마시고 푹 쉬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제 문풀반이 들어가면 답안지를 처음 작성하게 됩니다. 답안지를 처음 작성할 때 매우 어려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만 이를 글로 작성하는 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처음 문풀반 개강했을 때 시험 점수도 낮았고 답안지도 엉망진창으로 작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우수 답안을 참고하여 저의 답안과 비교하여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 보완해 나갔었습니다. 이후 무조건 2갈씩으로 쓰고 키워드 위주의 암기를 공부하였습니다. 이후 2주차 때 문풀 모고반에서는 우수 답안으로 뽑힐 수도 있었습니다. 이는 스스로 키워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지하고 또 2갈씩으로 말하는 연습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공부를 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늘 중요한 키워드 위주의 암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이 다가왔을 때쯤 교수님이 회독표를 주시게 됩니다. 회독표는 날마다 일정 분량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학습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분량이 매우 많다는 수험생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해나가다 보면은 그날 성취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다음번에 회독할 수 있기 때문에 회독표를 따라가시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 11월 달이랑 마지막 주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시험이 머릿속에 아는 것을 인출하여 작성할 수 있어야 쓸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중요한 기출 위주로 암기를 하고 또 이를 인출하는 연습을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재수 때 6개월간 기간제 근무를 하였고 9월 달부터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초수 때 올인을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얼마나 공부를 더 해야 붙을 수 있는 거지? 라는 두려움과 무서움에 당장 공부를 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6개월간 학교에 가서 현장 경험을 쌓고 또 9월 달부터 3개월간 바싹 공부를 하고 합격을 하였습니다. 이때는 많은 것을 보기보다는 중요한 것 위주로 빠르게 회독을 하였고 반복해서 봤던 것이 합격할 수 있었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2차 면접 준비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초수 때 89점이라는 최탈의 아픔을 겪고 재수 때 96.6점이라는 점수를 얻고 면접 뒤집기로 합격을 하였습니다. 제가 면접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구체성이랑 진실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체성이란 추상적이고 막연한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실의 공간 혁신을 한다면 VR이나 스마트 칠판 같은 것도 있겠지만 이를 활용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학교 현장에 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위주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보건과 관련된 미술 작품을 보건실에 전시하는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와 같은 좀 현실성 있는 답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얘는 학교 현장에서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인재구나 라는 것을 면접관에게 드러낼 수 있고 또 이는 곧 진실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은 멘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멘탈 관리는 수험생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합격할 수 있는지에 확신도 없고 불안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매우 좌절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친구나 가족에게 너는 이미 보건교사고 무조건 이번에 합격할 것 같아 라는 긍정적인 말을 해달라고 부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 방법이 매우 효과적이었는데 내가 진짜 붙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조금 더 공부를 집중해서 더 탄력 있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저만의 1차 합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꾸준히 포기하지 않았던 점이 저의 합격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쉬고 싶을 때도 있고 그냥 잠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냥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그냥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주변에서 되게 지독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초수 때는 되게 열심히 공부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이 하반기에 더욱더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권장하고 싶은 것은 주 1회 꼭 휴식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재수 때는 꼭 주 1회 한번 쉬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는 곧 더 다음 학습을 위한 좋은 탄력이 되어서 공부하는데 더욱더 즐겁고 재밌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시험 때 준비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스터디를 적극 활용하여 2차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스터디원은 4명으로 구성하였고 4명이 15분간 돌아가면서 한 명씩 얘기하고 이를 1세트로 총 2세트 진행하였습니다. 한 세트 다 돌리면 약 2시간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에 2세트를 다 진행하게 되면 대략 한 4-5시간이 소요됩니다. 매일매일 주 5일 이렇게 4-5시간 면접 준비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매일매일 말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매우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초수 때와 달리 재수 때는 이렇게 매일 했던 경험들이 말하는 연습에 매우 효과적이었고 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스터디 면접 이후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에 매일 혼자 말하는 연습을 2시간 정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족에게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고 계속 말하는 연습을 했었는데 날마다 제 실력이 쌓이는 것을 보고 혼자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2차 면접 시험 전날까지 약 2시간가량 혼자서 계속 말하는 연습을 반복했었습니다. 이는 제가 2차 면접 때 막힘없이 말을 할 수 있었던 하나의 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시험은 특별한 사람이 붙는 시험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초수 때는 채탈의 아픔을 겪었지만 재수 때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집중하여 공부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막연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나는 무조건 합격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공부를 진행해 나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분명히 2024 보건교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